안녕하세요.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평범한 삶을 갈구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은 단 한 번도 평범한 적이 없었고 무난하게 흘러간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잠깐이나마 평범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엔 저에게 신기루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는 조언을 해줄 만한 마땅한 가족들이 없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자니 뒤에서 저의 흉을 볼 것 같아 제3자의 눈으로 냉정하게 바라봐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어린 저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나셨고 저를 맡게 된 저희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홀로 남게 된 어린 저를 할머니 집에 버리셨습니다. 당시 고작 6살에 불과했던 어린 저였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저에게만큼은 매우 이기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 손에 길러진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오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받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늘 애정에 목마른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좋은 사람을 만나 바로 결혼하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세롬아, 너 혹시 남자 소개받을 생각 있어? 내 남자친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는 거 너도 알지? 거기 사장님이 여자 소개받고 싶다고 나보고 괜찮은 친구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하던데? 너 생각 없어? 네 남자친구 사장님이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네 남자친구도 너보다 5살이나 많다면서. 내 나이 이제 겨우 21살인데 너무 늙은 사람 만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그 사장님이 우리보다 10살 더 많다고 하더라.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늙어 보이지도 않고 동안에다가 돈도 엄청 잘 번다고 하던데 만나보고 별로면 안 만나도 되니까 일단 한번 만나는 봐. 저는 친구의 소개로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저보다 너무 많은 게 걸렸었지만 만나다 보니 나이 많은 남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세롬아, 너 생일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100만원 선에서 말해봐. 오빠가 100만원 안으로 뭐든 다 사줄게. 100만원짜리 선물을 사준다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맛있는 밥이랑 케이크만 사주시면 되는데요. 에이, 그거는 기본으로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100만원 정도면 나한테 큰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해봐. 괜히 부담 갖고 저렴한 걸로 고르지 말고 비싼 걸로 골라. 알겠지? 나이가 많기도 하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라 전 남편은 아주 능숙하게 연애를 했고 돈을 아낌없이 쓰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한 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롬아, 할머니 무릎 많이 안 좋으셔? 내일 병원 갈 때 오빠가 할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침에 준비 다 끝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빠 고마워요. 근데 할머니랑 저랑 내일 병원엔 못 갈 것 같아요.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할머니랑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저 월급 나오면 그때 가려고요. 그 전까지는 할머니가 진통제 드시면서 참으시겠대요. 아니, 돈 없어서 병원에 안 가겠다고? 그러다 더 큰일 나. 모자라는 건 오빠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자. 오빠가 할머니 다 나으실 때까지 병원 모시고 다닐게.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었던 저에게 남편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줬는데 할머니에겐 아빠 대신에 아들 역할을 그리고 저에게는 늘 부재였던 아빠의 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간 부모보다 500배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저는 남편의 청혼을 고민 없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세롬아, 네 나이 이제 겨우 22살이다. 아직 못해본 것도 많고 조금만 더 있다가 결혼해도 늦지 않은데 왜 벌써 결혼을 하려는 거야? 그리고 결혼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할머니, 나는 지금부터라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 오빠랑 있으면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돼서 좋아. 아빠랑 엄마 이혼하고부터 나 항상 불안하게 살아왔잖아. 결혼은 네 생각만큼 좋은 것만은 아니여. 너희 엄마랑 아빠를 보면 모르겠냐? 결혼이 좋은 거였으면 너희 엄마랑 아빠가 저러고 살고 있겠어? 그리고 왜 하필 너보다 10살이나 많은 놈이랑 결혼을 하려는 거냔 말이야. 나는 그 도둑놈한테 너 절대 못 보낸다. 할머니도 오빠 봤잖아. 오빠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할머니 오빠한테 도움 다 받아놓고서 그런 말이 나와? 아무리 내가 그놈한테 도움받았다고 해도 귀하게 키운 내 손녀 쉽게 내어줄 순 없어. 할머니는 네가 웬만하면 그놈이랑 결혼 안 하길 바라지만 한다고 해도 몇 년은 더 보고했으면 한다. 할머니는 결혼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결혼을 반대하셨고, 제 주변 친구들은 결혼을 하려는 저를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속물 취급을 했습니다. 세롬아, 너 꼭 네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니? 아무리 동안이라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아저씨 같던데. 너 꼭 그런 아저씨랑 결혼해야 돼? 우리가 볼 땐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저씨라니? 너 우리 오빠 만나봤어?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넌 그 말에 내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너랑 내가 제일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애들 다 너 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사실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든 말든 그건 네 선택이지만 난 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 물정 몰라서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날 정말 우스운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나 어리석고 속물이라서 오빠랑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했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고, 난 오빠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 결정한 거니까 너희들 뒤에서 내 이야기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마. 할머니부터 가장 친한 친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저는 저의 선택이 절대 틀린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2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33살의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빠, 촌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나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내 평생 꿈이었어. 오빠도 알겠지만 우리 할머니 집이 가난한 동네, 거기서도 가장 작고 낡은 집이었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 근데 오빠 덕분에 나도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됐네. 정말 고마워. 앞으로 평생 이런 좋은 집에서만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갖고 싶다는 거, 먹고 싶다는 거, 하고 싶다는 것도 오빠가 다 해줄 테니까 세롬이 너는 오빠한테 내조만 잘해줘. 오빠는 그거면 돼. 결혼 후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은 다른 의미로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될 때까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확히 3개월이 지나고부터 저는 지옥구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해가 중천이 뜨고 나서야 집에 들어와. 지금 오후 12시야, 12시. 외박을 하면 한다고 말을 하던가 왜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외박했으면 일찍 들어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이제 들어와? 야,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냐?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외박할 수도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까불어? 그리고 너 나한테 지금 큰 소리 냈어? 아니 오빠, 지금 누가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왜 오빠가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오빠 아내로서 오빠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음부터 외박할 일 있으면 나한테 미리 말하고 허락받고 해. 나이도 어린 게 어디 감히 어른 흉내를 내고 있어? 그리고 너 먹여 살리는 사람이 난데 네가 뭔데 나를 관리한다 만다야. 나는 너한테 허락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말고 가만히 좀 내버려둬.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주는 건지
결혼 전엔 제 말에 꿈뻑 죽고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입만 열면 저에게 어린 게 뭘 아냐며 무시를 했었는데 결혼 3개월 만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게 있다면 말해줘. 내가 고쳐볼게. 나를 대하는 오빠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나는 내가 오빠한테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너 잘못한 거 없고 고칠 거 없으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살아. 집 깨끗하게 청소 잘하고 끼니 제때제때 챙겨주면서 바깥일하는 내가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만 하라고. 그리고 꼴에 내 와이프랍시고 사람한테 잔소리하거나 구속하는 일 같은 건 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 나는 오빠랑 행복한 결혼 생활 상상했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해. 나는 오빠가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궁금해. 내가 뭘 달라졌다고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네가 이런 내 모습을 몰랐을 뿐이야. 나랑 결혼하는 것도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내 성격은 네가 감내하고 참고 견뎌내.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집안 살림도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내조도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저를 가사도우미 취급하며 저를 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외박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탓하기보다는 저에게서 잘못을 찾으며 제가 더 노력했고 제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을 잡기 위해 매일 남편을 붙잡고 애원해보고 타일러보기도 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오늘은 집에 들어오는 거지? 오늘도 집에 안 들어오면 오빠 지금 집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거야.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와 주면 안 될까? 나 오빠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내가 일하는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일하는 시간에 전화 걸어서 일 방해하는 거라고. 지금 회원 상담 중이니까 이따가 헬스장 닫는 시간에 전화 걸든지 해. 한 번은 남편이 일주일 넘게 말도 없이 외박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남편이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헬스장으로 들어선 저는 곧장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누군데 여기 있는 거고 오빠랑 그러고 있는 거야? 오빠 설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난 아무리 그래도 오빠가 바람 피우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야, 너 왜 말도 없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여기 내 일터라고! 어디 여편네가 겁도 없이 남편 직장을 맘대로 드나들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앞에 놓여있던 도시락통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고 남편이 쏟아내는 욕짓거리들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자기야, 진정하고 목소리 좀 낮춰. 밖에 운동하는 회원분들이랑 당신 직원들이 다 듣겠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 겁먹은 것 좀 봐. 나는 괜찮으니까 진정하고 이야기해. 남편의 상간녀는 흥분에 화를 내고 있는 제 남편의 곁으로 달려와 팔짱을 끼며 남편을 달랬고 남편은 그 여자 손에 이끌려 그 여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 정말 이 여자랑 바람난 거 맞아? 무작정 욕부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 좀 해줘. 이 여자랑 지낸다고 일주일 동안 외박한 거였지.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놔두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 자기야, 내가 대신 말할게. 어차피 우리 조만간 당신 와이프한테 우리 관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 저기요, 진짜 미안한데요. 저희 둘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 당신이 아니라 저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해서 미안한데 지금 이 상황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바람난 걸 저보고 순순히 받아들이란 그 말이에요? 저 오빠랑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됐다고요. 어떻게 그쪽은 겁도 없이 결혼한 유부남을 꼬실 수가 있어요? 당신이 먼저 우리 오빠 꼬신 거죠? 내가 꼬셨는지 이 사람이 꼬셨는지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 사실 다 알게 된 그쪽이 우리 자기랑 이혼해줬으면 하는데 이혼 좀 해주세요. 남편과 이혼을 해달라는 상간녀의 말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이혼을 해줘야 돼요? 저는 절대 이혼 못 해줘요. 이건 저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오빠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는 제 가장 지킬 거고요. 오빠 마음 되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내가 기다릴 테니까 그 여자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일단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너는 쪽팔리지도 않냐? 우리 직원들이 너보고 뭐라고 하겠어? 나도 너 때문에 직원들 보기 쪽팔려졌으니까 더 큰 소리 내기 전에 돌아가. 저는 저 몰래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제가 싫어서가 아니고 남자로서 잠깐 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남편도 저에게 협박하듯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이렇게 시간 끌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좋게 끝내잔 말이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위자료로 1,000만 원 정도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오빠한테는 결혼도 쉽고 이혼도 쉬운 일이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오빠랑 이혼하고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다들 오빠랑 결혼하는 거 반대할 때 오빠랑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결혼했는데 여기서 내가 오빠랑 이혼하면 뭐가 되냐고. 나 절대로 오빠랑 이혼 못해. 네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솔직히 너같이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하겠냐?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놀랍지도 않고 그러려니 할 거니까 네 체면 따지지 말고 1,000만 원 받고 떨어져. 당시 제가 많이 어리기도 했고 저를 도와줄 가족들이 없었기에 남편은 그런 저를 만만하게 보고 고작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건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제 인생도 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악물고 버텼는데 저 혼자 지내고 있던 저희 신혼집으로 상간녀와 상간녀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쪽이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끝내려고 찾아왔어요. 좋은 말 할 때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걸로 하죠. 나이도 어린 게 참 독하다 독해. 야, 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 떨어져. 너 설마 돈 더 챙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린 게 돈 욕심이 아주 많구나. 엄마, 저 여자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자랐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돈 욕심이 많은 거지. 그리고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엄마는 잠깐 뒤로 빠져 있어봐. 미안아,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 그래야지 저것도 지 주제 파악하고 나가 떨어지지 않겠니? 상간녀와 함께 저를 찾아온 상간녀의 엄마를 보며 저는 세상 모든 부모가 저런 건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딸의 편에 서서 오히려 저를 죄인 취급하는 상간녀의 엄마가 신기할 따름이었죠. 뭘 잘했다고 엄마까지 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 분명 말했지만 오빠랑 절대 이혼 못해요. 바람 피운 건 그쪽이니까 그쪽이 오빠 포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네가 싫다잖아. 그 사람은 멍청하기만 한 네가 싫대. 너야말로 미련하게 굴지 말고 이제 그만해. 사람이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야지. 너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둘 다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딸 바람 피운 거 쪽팔린 줄도 모르고 바람 피운 딸 따라와서 본처 내쫓으려고 하는 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에요? 엄마가 저 모양이니까 딸도 이 모양인 거죠. 화가 난 제가 상간녀 모녀들을 욕하자 상간녀 엄마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더니 제게 달려들어 저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이년이 차분하게 말하고 끝내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 성질을 팍팍 긁는구나. 네가 이 모양이니까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나 같아도 너 같은 년 싫겠다. 엄마, 제정신 아닌 애 괜히 건들지 말고 내버려둬. 그 사람 말로는 얘 사람한테 엄청 집착하고 구속하고 못살게 군다고 하더라. 그거 다 애정결핍 때문이야. 애정결핍도 정도껏 쉬어야지. 사람이 질겁하고 도망갈 정도로 집착을 하면 어떡하니?
네가 그런다고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니년 부모가 너 버리고 갔다는 게 넌 평생 사랑 못 받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증거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자란 게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꼴이 아주 우습구나.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로 인해 저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이런 수준 낮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편의 수준도 알 것 같아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라며 1,000만 원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살면서 지금까지 네 통장에 100만 원 넘게 모아본 적 있냐? 월급 받으면 받는 대로 집에다 써서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통장에 못 넣어봤지? 1,000만 원이면 너한테는 엄청 큰 돈이니까 헤프게 쓰지 말고 아껴서 다시 할머니랑 둘이서 잘 살아봐라. 마지막까지 꼭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내는 말을 해야지 오빠 속이 편해? 오빠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절대로 오빠랑 결혼 안 했어. 나도 시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너같이 재미없는 애랑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나이 어린 거 하나에만 꽂혀서 너랑 결혼한 것 같네. 이제 우리 남이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이혼을 하게 된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할머니가 사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는 저에게 그 어떤 탓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새롬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야. 네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 아니니까 절대 자책하고 무너지지 마라. 너 지금까지 부모 없이도 할머니랑 잘 버티고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버티고 살아내면 되는 거니까 할머니랑 다시 새 출발해보자꾸나. 할머니, 내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괜히 할머니 말 안 들었다가 상처만 받고 이혼당하고 왔어.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할머니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2번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새롬아. 할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은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종교를 가져보자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청년부 회장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는 처음이라고요? 저희 청년부 모임도 자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자주 나오셔서 교회 사람들이랑 친해져 보고 그러세요.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데 재미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나가서 점심이라도 드시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모범생 스타일이었습니다. 옷차림새도 항상 셔츠를 입으며 단정하게 하고 다녔고 머리도 짧고 깔끔하게 자르고 다녔으며 항상 가방에는 읽을 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전 남편을 만나다 그런 남자를 보니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남자친구는 저의 눈길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원 씨는 모태신앙이에요? 가족분들도 다 이 교회 같이 다니고 있으신 건가요? 저도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정도 됐나? 저희 가족들은 다 무교고 저만 종교라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서 나오게 된 거예요. 종교에 대해 공부도 할 겸 신앙생활도 할 겸 저 혼자 나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서원 씨는 정말 진취적인 사람 같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요? 거의 비슷하게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고 가만히 있는 걸 못 하거든요. 알고 싶은 건 어떻게든 알아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뭐든 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요. 사랑받고 자란 한 집안의 장남이자 머리가 똑똑했던 남자친구에게 저는 교회 핑계로 자주 상담을 신청했고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이혼을 하게 된 저의 과거까지 남자친구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듯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건지 어느 날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세롬아, 네가 과거의 아픔을 겪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용기 내서 나랑 만나주면 어떻겠나 싶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너랑 만나면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오빠,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근데 오빠 말대로 내가 과거에 겪은 아픔이 너무 커서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많이 무섭고 두려워. 내가 용기 낸다고 해도 죄 없는 오빠한테 경계를 하고 소극적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아? 건방진 말일 수도 있지만 네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상처 내가 말끔히 치료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한테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용기 낸 거고 또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긴 했지만 사실 저도 속는 셈 치고 남자친구같이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홧김에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들여 교제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어른들이 탐내는 1등 사윗감인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롬아, 우리 마라톤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이번에 친구가 회사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경험 삼아서 출전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들도 마라톤 나가서 사진 찍어 올리고 하던데 오빠가 말하는 게 그런 건가?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이번 기회에 오빠랑 같이 나가보면 되겠다. 그래, 우리 이렇게 해서라도 바깥 활동 자주 하고 운동도 많이 해보자.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거든. 남자친구는 저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담당해주며 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줬고 연애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생활 패턴이 비슷해진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동거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만난 지도 2년 넘었고 같이 살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언제 한번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지 않을래? 부모님도 그렇고 여동생도 내가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누군지 궁금하다고 인사 한번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야 저를 사랑하니까 저의 과거를 이해해 준다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아닌 자신의 아들이 우선일 분들이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인사는 나중에 드리는 걸로 하면 안 될까? 나 아직 오빠 가족들 만날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오빠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때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이미 충분히 멋있는데 여기서 뭘 더 준비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롬이 네가 어떤 걸 걱정하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네 이야기 듣고 이해해 주실 분들이셔.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아들이 결혼 한 번 한 이혼녀를 만난다고 하면 좋다고 환영해 주실 부모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 나라도 싫을 것 같아.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도 재혼 가정이야. 나는 아버지 아들이고 내 여동생은 어머니 딸이거든. 그렇게 만나서 이룬 가정이라 이혼한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시지는 않을 거야. 적어도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이라면 분명히 너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 판단할 거야. 남자친구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긴 했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났다가 괜히 상처만 받게 될까 저는 끝끝내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는 걸 거절했습니다. 세롬이 네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내가 강요를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가족들 만나는 건 없던 걸로 할게. 대신 나중에 네 마음에 자신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해줘. 그 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며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 선물로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결혼식에 축가 불러보는 건 어떨까? 내가 오빠 동생 결혼식에서 같이 축가 불러줄게. 오빠 나랑 같이 축가 한번 불러보자. 축가도 고민하고 있긴 했었는데 세롬이 네가 나랑 같이 불러주겠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친척들 다 모이는 자리인데 괜찮겠어? 오빠 가족분들이 나 엄청 보고 싶어 하신다면서.
이번 기회에 얼굴도 비출 겸 그리고 오빠 여동생 결혼식에 나도 같이 축하해 줄 겸 축가 불러보는 게 어떨까 싶어. 오빠 여동생한테 그래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 남자친구에게 확신이 들고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나도 제 자신을 당당히 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식에 축가를 자청했습니다. 세롬아, 내 여동생이 우리가 결혼식에서 축가 불러주고 싶다니까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부모님들도 꼭 같이 부르는 모습 보여달라면서 기대 엄청 하시더라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오빠 가족들이랑 오시는 하객분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남자친구 여동생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며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의 결혼식에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거의 3달을 넘게 준비하게 됐는데 남자친구 가족들을 만난다는 설렘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으로 잠을 못 이룬 저희는 결혼식 당일 늦게 눈을 떠버려 부랴부랴 결혼식장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세롬아, 지금 뛰어가면 축가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들한테 인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긴장하지 말고 바로 축가 부르도록 하자. 할 수 있지?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났어야 했는데 잠깐 눈 좀 붙이고 있는다는 걸 깜빡하고 잠들어 버렸네. 나 이러다가 오빠 가족들한테 밉보이게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혼나도 내가 혼나지 너 보고 뭐라고들 하시겠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네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헐레벌떡 결혼식장 안으로 달려들어간 남자친구와 저는 하객들과 가족분들에게 인사할 겨를도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숨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저는 남편의 여동생과 남편의 가족들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저를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니년이 왜 여길 와 있어? 넌 내 딸 결혼식 망치려고 기어코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네가 내 딸 결혼식 망치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남자친구 엄마의 얼굴을 확인한 저는 곧장 신부가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순백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 위에 서 있는 신부는 다름 아닌 몇 년 전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상간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이혼시킨 상간녀라는 사실에 놀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엄마가 저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너 당장 나가.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우리 미연이 네 남편이랑 헤어진 지 오래야. 너랑 네 남편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우리 미연이도 네 남편이랑 헤어졌었다고. 근데 뭐 어쩌자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내 딸 인생 망치려는 거야? 남자친구 엄마는 제 손에 마이크가 들려있다는 것과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은 건지 자신의 딸이 상간녀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폭로했고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지금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저 여자 남편을 만났다고 그래. 상간녀는 발을 동동 굴리며 자신의 엄마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저의 남자친구가 그게 사실이냐며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며 되물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몇 년 전에 미연이가 만났다는 그 유부남이 세롬이 남편이었어요? 그때 분명 미연이 그 사람 유부남인 거 모르고 속아서 만났다고 했고 그 집 유부남 이혼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남자친구의 목소리도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는데 상황 파악을 끝낸 상간녀의 시부모님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들의 하객을 데리고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옆에 서 있던 상간녀의 남편도 상간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고 결혼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내 결혼 엄마가 다 망친 거야.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아는 척해서 내 결혼식을 망치냐고. 엄마도 놀라서 그랬어. 인연이 네 결혼식 망치려고 네 인생 끝장내려고 온 줄 알고 놀라서 그랬다고. 얘가 서원이 여자친구일 줄 누가 알았겠니?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그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동생이 내 전남편의 상간녀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나 더 이상 오빠랑은 못 만나. 우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자. 집에 있는 짐은 지금 빼서 나가는 걸로 할게. 남자친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 인생을 망친 여자의 오빠와는 만날 수 없었던 저는 고민하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쫓아오며 끝까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롬아, 나랑 잠시만 이야기 좀 나누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 여자가 오빠 동생인 거 알게 된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나는 오빠한테 듣고 싶은 말 없으니까 나 붙잡을 생각 말고 돌아가줘. 나는 정말 몰랐어. 미연이가 유부남을 만났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일로 한 가정을 파탄냈고 그 남자의 아내가 너라는 걸 정말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오빠가 그거 알고도 나를 만났을 리는 없잖아. 근데 우연도 정말 이런 우연이 없다. 어쨌든 나는 오빠한테 잘못이 없더라도 오빠 더 이상 못 만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 보내줘.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남자친구는 결국 제 앞에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저를 이혼시키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쪽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결혼한 사람한테 파혼당했고 그 일로 많이 힘들어져서 벌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가씨. 예전 일은 우리가 정말 미안해요. 나도 딸 가진 부모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많이 어리석었어요. 아가씨가 지금 우리 용서 안 해주면 우리 둘 다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 되는 사람이 상간녀 모녀에게 저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온다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엄포를 놨고, 그래서 상간녀 모녀는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며 용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쪽 둘을 용서해줘야 돼요? 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리고 제가 부처가 된다고 해도 당신 두 사람은 평생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집에서 쫓겨나든지 말든지 본인들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작 그딴 파혼으로 저한테 저지른 죄가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간녀 모녀는 죽기 살기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 두 사람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모녀가 더 큰 벌을 받기를 기도했었죠. 그 정도가 되면 남자친구도 저를 위해서라도 저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놓아주기는커녕 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렸고 허락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세롬아. 오빠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 헤어져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결혼을 해?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여자의 오빠인 사람이랑 연애했다는 사실에 괴롭기만 하다고. 새엄마랑 미연이는 집에서 쫓겨났어. 그때 아빠가 미연이 유부남 만나는 거 알고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미연이도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거라고 해서 용서해 준 거였거든. 근데 그것마저도 거짓말이었고, 유부남 만나서 너한테 그런 상처 준 거 아시고 아빠가 새엄마랑 미연이 쫓아냈어. 그리고 너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 아무리 오빠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고 해도 오빠랑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돌아가. 남자친구는 아직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저에게 매달리며 결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그 상간녀의 오빠였다는 걸 알게 되자마자 남자친구가 싫어졌다거나 정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오빠가 남자친구인 걸 알면서도 남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많이 사랑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청혼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상간녀의 친오빠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간녀와 한 집에서 살을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에게 차마 창피해서 말 못하고 있고 저희 할머니에게도 헤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남자친구와 이별한 사실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에도 조언을 얻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조카 그리고 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에게 참고가 될 만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이 남자를 놓치지 않고 붙잡히는 게 옳은 걸까요?